40이 넘어가서 이미 50대다 이런 분들이 책을 보실 수도 있잖아요. 60대나 뭐 70대도 요즘 100세 시대니까 40은 되게 먼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제목을 하나 50살로 해서 또 하나 내요. 하나 30살로 해서 나이대별로 어차피 내용은 안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뭐 제목만 바꿔도 되냐면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 행동할 건지 어떤 식으로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게 잘 안 될 때 어떻게 수정해 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2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다 이 책을 사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태입니다. 네, 우리 이제 이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닉네임은 생각실현가. 생각을 실현하시는 생각을 실현을 잘 못해가지고 맞아요. 생각 실현가라고 짓고 한번 생각을 좀 실현들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생각 실현가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저희가 생각만 하다가 날려버린 게 몇 초짜리가 있죠. 그렇죠. 네, 그건 나중에 저희가 한번 썰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생각을 실현해서 이제 내신 건가요? 어떻게 책을 쓰시게 되셨는지 계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뭐 제목이 이제 40살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인데 40살이 됐던 게 이제 2016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회사 밖 생활을 이제 한 3년 동안 준비를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이제 직장 다니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3년 동안 잘 성공적으로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제가 투자 방법을 잘 알아서 성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행동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그 얘기들을 좀 책으로 남겨보고 싶어가지고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이제 사실 뭐 저희 직장인이잖아요. 보신 분들도 아마 이제 이 영상을 알고리즘에 의해서든 아니면 이제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든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한 90%는 직장인이실 텐데 경제적 자유란 말 상상만 해도 카리브해 그 해변에 있는 느낌인데 그리고 또 부제가 5월 2천의 파이프라인이잖아요. 그거 조금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뭐 가능하다면? 제일 처음 투자 시작한 게 이제 상가였고 그래서 상가에서 지금 현재는 3개까지 투자했다가 2개는 팔고 하나에서 이제 한 뭐 2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룸을 제가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300만 원 조금 더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1,000만 원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를 제가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룸 신축한 경험담, 뭐 상가 투자한 경험담 가지고 강의 통해서 이제 500만 원 월 이상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방금 언급하신 그런 어떻게 보면 나의 그 파이프들 하나하나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약간 부동산 유튜브 같긴 한데 어쨌든 파이프라인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니까 상가가 지금도 유망한가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아니요, 근데 제 2016년에 시작할 때도 사실은 유망하진 않았거든요. 그때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뭐 상가 투자하다 상가집 된다. 그쵸.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가 유망하다라고 딱 상가 전체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상가 중에서 좋은 상가는 있고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은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망하고 안 유망하고 보다는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 근데 만약 아직 부동산 초보분이시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가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상가하고 나쁜 상가 간에 차이가 되게 커서 내가 이거를 뭐 좋은 상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나쁜 상가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가치가 이제 확 떨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부동산 초보분들이라면은 상가 쪽을 지금 뭐 들어가는 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원룸을 신축하기도 하고 또 태양광 같은 것도 이제 토지를 일단 매입해야지 가능한 거죠. 태양광은 어떤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태양광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태양열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열이 아니라 이제 광이 나는 거를 이제 전기로 바꿔가지고 그 한국전력에 이제 보내는 게 되고요. 그럼 한국전력에 파는 거네요? 내가 전기를 만드는. 그래서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한 달에 2번 발행하는데 하나는 한국전력에 발행합니다. 한국전력에 발행해서 전기 얼마 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발전 수입 달라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REC라고 그래가지고 발전 자회사들이 그 공급 인증서를 매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서부발전에다가 그 REC를 판매해서 이렇게 한 달에 2번. 그게 왜 이렇게 건물 옥상에 있는 그거예요? 이렇게 45도로 돼가지고 그게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저는 그거를 건물에다 한 게 아니라
이제 땅에다가 이제 그거를 했었죠.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설비만 해놓으면 예. 다른 어쨌든 사업 비용 자체는 크게 안 드는 거예요. 설비비만 많이 들고. 예. 한 달에 따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전기안전관리자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뭐 CCTV도 설치해서 뭐 인터넷 비용 정도 들어가고 그게 다고요. 이게 태양광이 지금 요 얘기 많이 나가면 아마 댓글이 좀 악플이 많이 달릴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이 이제 뭐 무조건 성공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아니고 네. 이 태양광도 사실은 상가처럼 지금 괜찮은 분들이 있고 안 괜찮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뎁스 말씀드리면은 장기 고정 계약을 저는 2018년에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가격으로 이제 20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수입이 괜찮은 거고요. 지금은 좀 많이 그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네. 지금 시작하기에는 조금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꼭 태양광을 투자를 해라, 뭐 상가에 투자를 해라 이런 게 요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목표를 좀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 책도 사실은 네. 투자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고 네. 제가 지금 이제 투자했던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뭐 다 이런 걸 투자하냐 이런 걸 투자하냐 하는데 지나고 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되게 그래도 그때 운 좋게 잘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단순히 운이라고만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회들을 보기 위해서 뭐 귀를 열어놓고 눈을 열어놓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실행하고 네. 다시 실패하고 다시 수정해서 해보고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투자 능력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 내용들을 좀 책에 담아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했다가 실패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시작을 못 하는데 예, 아까 해보고 해보고 예. 실패를 하면 후회는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목표에 대한 거를 여쭤보고 싶은데 막연하게 나는 건물주가 될 거야 이런 꿈들을 많이들 꾸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 건물주 되고 싶다 이렇게 막연하게는 생각하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세분화해서 좀 구체적인 목표로 세울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3년 후 목표를 좀 세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게 자꾸 막연해지는 이유가 내가 10년 후 목표를 세우게 되면은 네. 10년이 사실은 지금보다 한참 남아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목표 자체도 좀 막연해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한 좀 급박성도 안 들기 때문에 네. 3년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너무 빠르게 막 1년 후 목표를 세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어느 정도 내가 로드맵을 밟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장 급한 것만 일단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대신에 이게 막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네. 그 3년 후 목표를 다시 쪼개서 1년 후 앞으로 6개월 후 3개월 후 달성할 것 이렇게 해서 쪼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처음 월 뭐 600을 이제 만들어내자라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3년도 사실은 좀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1년 후에는 내가 월 뭐 100만 원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야 이제 당장 닥친 거예요. 1년 후에 월 100이 어떻게 자동으로 들어오게 할까?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월 6개월 후에는 내가 최소한 뭘 투자할지는 결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걸 목표로 세웠고 3개월 뒤까지 목표는 뭐 어떤 투자건들을 조사해서 뭐 베스트 사례, 워스트 사례 이렇게 뽑아보자라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예,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찾아보자. 예, 근데 직장 생활할 때 그거를 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예. 그 약간 노하우나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느낀 건데 그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직장에 관련된 사람만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점심 먹을 때는 이제 오늘 두 분 또 이거 끝나고 점심 두 분이 드실 거죠. 네. 같은 회사 사람들하고만 먹으면 사실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좀 뻔하죠. 뻔한 것 같아요. 뭐 회사 얘기, 부서 얘기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아이디어를 막 얻을 수 있었던 그 계기는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였어요. 그래서 저걸 준비하면서 이제 뭐 부동산 학원도 다니고 그다음에 뭐 책도 보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전에는 이제 이거 회사 사람들만 만나다가 다른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주는 그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룸 신축한 경우도 처음부터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저랑 부동산 스터디 같이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자기 아는 사람이 몇 억 안 되는 돈 가지고 40억대 건물을 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거를 그때는 이제 귀가 열고 좀 최대한 많은 기회를 보자고 했기 때문에 부탁해서 같이 좀 만나보자. 뭐 점심은 제가 사겠다. 이렇게 해서 만나서 또 얘기 듣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기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누군가 길을 열고 있으면 이제 지나가는 기회들을 잡을 수가 있는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맨날 만나던 사람들 말고 네. 다른 사람들하고 좀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가장 원론적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예, 이 회사 생활을 내가 그만하고 싶다. 예,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라는 여기까지 오기 전에 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 다니고 싶다. 예, 결심하게 된 계기? 예, 네,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직장인들한테도 예. 뭔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예. 한 번만 좀 소개해 주시죠. 30살 때 이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사실은 명퇴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임원 하다가 뭐 갑자기 나갈 줄 몰랐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나가게 되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제 네. 30살 때도. 근데 그게 저한테는 와닿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사원이나 대리였고 저랑 20년 차이기 때문에 같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하필 왜 제목이 40살이냐일 수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40살이 사실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 이제 시점인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30대 때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 내 바로 윗직급들, 네. 뭐 사원일 때 과장이신 분들이 저랑 5-6살 차이 나잖아요. 네. 그럼 40살이 되면은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좀 밀려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승진을 더 이상 못하고 네. 뭐 만년 부장이 머무르시는 분도 계시고 임원 달았지만 뭐 1년 만에 바로 아직 50도 안 됐는데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호기롭게 이제 나갔다가 다시 또 이제 그 밖에서 사업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현실감이 없어졌던 것들이 40살이 되면서 이제 현실감이 느껴지고 아마 모든 직장인분들이 본인하고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이제 안 하고 싶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직장 생활은 그만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내가 왜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되는지를 이제 손에 꼽아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한 3가지, 4가지 되시면 네. 빨리빨리 시작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좋을 네.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아까 거기에 이게 이어붙여야 될 것 같은데 직장인들이 그럼 실천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계속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경우에 또 시간이 부족한 게 직장인들의 가장 큰 핑계거리거든요. 퇴근하면 피곤하고 또 나는 시간이 없고 직장 뭐 야근하고 이런 분들이 시간이 조금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시는 노하우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러니까 시간은 사실 24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시간을 만들려면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이 일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 일을 누구에게 줘버리거나.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시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잠을 줄여보려고 했어요. 근데 잠을 줄이니까 이게 피곤해서 오히려 효율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간을 줄여보자. 그래서 제가 출퇴근 시간이 보니까 시간들을 쫙 쪼개놓고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하루에 2시간이 드는 거예요. 출근한 시간, 퇴근한 시간. 그래서 그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갈아타는 시간, 그 다음에 또 걸어가는 시간, 집에서 지하철, 지하철에서 회사. 그래서 이제 한번 아침에 새벽 6시에 택시를 타고 한번 가봤더니 1시간에서 20분으로 줄더라고요. 시간이. 20분. 대신에 돈은 더 나오죠. 택시비 더 나오죠. 근데 시간을 살려면은 그냥 돈을 들이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을 해서 출근할 때는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 거는 일을 이제 남들에게 주는 거예요. 가장 이제 옆에 있는 와이프에게. 이체는 당신이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뭐 이제 은행 이체 어디로 얼마 하라고 하면 이제 지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기로 얼마, 여기로 얼마 이렇게 해서 일을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주는 방법이 있고 와이프가 못하는 것들은 이제 강연할 때도 얘기 드리긴 했는데 평일에 나 대신에 토지 찾으러 갈 사람을 뭐 돈을 주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명확하게 이렇게 디렉션을 주고 이런 토지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토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그분은 사실 토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시간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나누는 거죠, 역할을. 그분은 매물만 수집을 해오고 분석은 제가 저녁에 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역할을 협업해 나가는 게 시간을 만들어내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반 이거 보시는 직장인들은 한번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게 실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강연할 때도
불평하지 말고 알아보자. 예. 뭐라도 하나 해보자. 이게 예. 상당히 와닿았거든요. 이게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뭐 본인만의 노하우나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 우리 머뭇거리는 직장인들한테 예. 한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움직이게 하는. 예. 저도 생각 실현가란 이름을 지은 거는 사실은 실행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 계속 리마인드를 하려고 지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변화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그게 제일 같아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예를 들면 20대 분들은 이거 뭐 남자분들이면은 여자분한테 고백했다가 차이면은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영화 보자고 가야 했는데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 나는 벌써 여자분이 봤다고 하면 어떡하지? 뭐 어떤 네. 이런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겨낸 게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가지고 기준으로 두지 않고 네. 경험을 쌓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는 거는 여기서 경험을 쌓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중간 디딤돌인 거다라는 네. 요 생각을 하나 한 거 있고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내 인생은 여기서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투자를 하면은 네. 원금 손실을 좀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 것보다 네. 좀 잃어도 그냥 뭐 다른 걸로 좀 더 벌면 되지. 어. 그래서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 네. 좀 내가 뭐 30%씩 뭐 세 개를 나누면은 요거를 좀 잃어도 여기서 벌면 되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네. 네. 실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가만 들어보면 뭐든지 다 쪼개라고 하는 것 같아요. 투자도 그렇고 통장도 쪼개라 그러고 목표도 쪼개고 네, 파이프라인도 쪼개고 시간도 쪼개시고 네. 쪼개면 되는 그치, 거구나. 좀. 제가 지금 또 궁금한 게 우리 직장인들 보면 일찍 일어나서 씻고 가는 길에 가기 싫어 만원 전철 맞게 타고 또 퇴근길에 녹초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지금 생활 패턴이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건물주님들의 생활 패턴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골프 한번 쳤다가 건물 한번 돌았다가 점심 먹고 사우나 뭐 이런 삶을 사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딱 건실하신 우리 이제 생각 실현가님은 어떤 삶을? 제가 아직 그 정도 건물주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예, 네. 그거 그 시간표하고 저하고는 맞지 않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뭐 비슷한 부분들은 좀 있는데 네. 저는 새벽형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좀 머리가 잘 돌아서 아침에 일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침에 이제 뭐 5시에서 6시 사이에 그냥 일어나요. 눈이 뜨면은 그냥 출근을 해요. 너무 좋은 거는 예전에 직장인일 때는 아침에 이제 그 창밖을 봤거든요. 오늘 네. 비가 오나 안 오나 뭐 눈이 오나 근데 춥나 안 춥나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침 뭐 한 6시부터 거기서 아침 먹고 그다음에 일을 뭐 11시, 12시 정도까지 이제 하고 그다음에 점심 때 이후에는 이제 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점심부터는 뭐 낮잠 조금 자고 그다음에 이제 뭐 헬스나 아니면 뭐 자전거 타러 한강 나가거나 네. 아니면 이제 골프도 시작해가지고 골프도 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뭐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좀 쉬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장인이면 딱 이제 9시부터 6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딱 맞는 사이클대로 만들어갈 수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 어떤 동기부여보다 지금 이 생활을 보고 제가 꿈꾸던 삶이거든요. 굳이 그러니까 사무실로 굳이 출근을 하는 게 더 효율이 있네. 집에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집에 이제 방 하나도 네. 좀 일을 할 수 있게 꾸며놨거든요. 네. 뭐 조명도 달아놓고 책상도 좀 크게 하고 컴퓨터도 좋은 거 해놨는데 해봤어요. 네. 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이제 커서 그런 건 없겠죠. 중고등학생이어서 방해하거나 이러지도 않는데 왠지 집은 좀 뭔가 불편하고 일하는 공간하고 쉬는 공간을 구분을 예. 하는. 그럼 지금도 이제 저녁이나 이런 시간에는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강연도 다니시면서 만나시고 하시나요? 예. 그래서 뭐 강의하면은 제일 네. 좋은 게 예전에는 이해 안 됐거든요. 네. 뭐 돈 잘못했는데 왜 강의를 하는 거냐. 이런 걸 했는데 강의가 사실은 다양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네트워크 기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어떤 투자를 하고 싶거나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수강생 분들 중에 그거 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좋네. 그래서 찾아서 만나면 돼요. 그런데 그 강연을 듣는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주로? 주로 40대가 제일 많고요. 예전에 무슨 끌어당김의 법칙인가 이런 책이 있었나 봐요. 네. 시크릿인가 있었는데 네. 그런 거를 저는 믿지 않았거든요. 네네. 말이 되나 그게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사실 믿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제가 40대
이제 블로그 시작할 때가 40대 초중반 때였는데, 제 그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40대 남자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저의 얘기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게 되더라고요. 그 40대 남자분들, 뭐 40대 여자분들, 그다음에 30대 후반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일단 간절함을 좀, 내가 이거 왜 해야겠다, 간절함 잡으시고 목표 세우는 것부터 하시면 좋을 것 회사에 같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이거 회사에다가 얘기해 주세요, 이건. 이제 시작하실 거라고. 지금 책을 발견한 게 너무 다행인 것 같고 30대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30대 분들이, 수강생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점점 내려가고 내려가고 있는 게 좀 느껴져요. 아마 직장, 아파트 값도 되게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월급만으로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 젊으신 분들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40살에 이게 요즘 용어긴 하지만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하신 거잖아요. 요즘 20대들의 꿈이 파이어족 뭐 약간 그런 거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욜로였는데 요즘에는 빨리 은퇴해가지고 나의 이런 한창인 나이를 좀 즐기고 싶다. 그런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데 뭐 나이가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파이프라인을 어느 정도 갖추셨는데 분명히 이 확장의 욕심이 있을 거란 말이시죠. 지금 혹시 따로 준비하시는 그런 파이프 꼽을 만한 땅을 보고 계신지. 제가 이제 뭐 아파트 투자나 이런 시세 사익형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이제 현금흐름이 들어오는 투자를 주로 했었거든요. 월세 이렇게 받고 하는. 왜냐하면 저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월급 대신에 뭔가 들어오는 월수익.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걸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현금 흐름이 확정되기 때문에. 현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이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현재 보고 있는 것들은 뭐 그러니까 토지를 기반으로 한 투자들이라든가,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토지 투자를 기반으로 뭐 그 원룸 신축했듯이 뭐 상가도 좀 신축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가상화폐도 저는 사실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씨를 뿌려놓고 싶은 생각에 지금 그쪽도 좀 공부를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부동산과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래가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겠지만 올 수도 있는 가상화폐. 그러니까 딱 가상화폐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 제가 지금 가진 기본적인 스탠스는 나중에 이게 뭔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에 뭐 씨를 뿌려준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농부처럼 이렇게 씨를 몇 개를 뿌려놓으면은 그 중에서 어떤 게 이제 폭발적으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항상 실패를 하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실패할까 막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했다가 투자를 했다가 쫄딱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약간 쪼개서 여러 개로 좀 담궈두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담그다 보면 어느 하나에 그 대우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지금 투자들이 제가 처음에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하고 그게 결과를 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08, 9년부터 지금까지 한 뭐 10건 정도를 했는데, 물론 최근에 제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터진 거는 진짜 막 연 50% 이상 터진 거는 한 3개가 있는데, 그 터진 것들이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50% 이상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우연찮은 어떤 기회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씨를 좀 뿌려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씨를 안 뿌렸다면 그런 것도 없었겠죠. 로또 하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로또 산 사람 부럽다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얘기하거든요. 로또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뭔가를 하고 기대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안 생길까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걔가 이렇게 뭐 성장을 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우연찮은이 제가 보기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실현해보고 도전해보고 아니면 왜 안 됐지 하면서 워스트 사례 또 분석하고. 그리고 공부도 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항상 뭐 투자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만 하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정말 딱 공부하고 분석해서 이거는 자신 있다, 요 레벨까지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약간 부동산 관련 업무를 이제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거 보는 눈이 또 기본적으로 좀 있으시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기 분야에서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책에 보면은 그리고 3세번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조금 설명해 주시죠. 가위바위보는 뭐 이제 3번 해야죠. 근데 그 얘기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3세번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뭔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실패를 분명히 하거든요. 제가 이제 회사 일로 뭐 오피스 빌딩 투자하고 이런 걸 해보면은 한 번에 성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잘 되겠다 해서 이거는 뭐 3개월에 매입하게 성공하겠다 이 생각 안 하고 중간에
뭔가 꼭 터져요. 어디 투자하기로 했다가 안 하고, 뭐 매도자가 팔기로 했다가 갑자기 또 안 팔겠다고 그러고, 뭐 임차인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안 들어오고. 네. 근데 예전에는 이거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맞아요. 이게 왜 안 될까. 근데 생각을 바꿨는데 네. 무조건 3번은 큰일이 터진다. 아. 그러니까 3번에 큰일이 터질 때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아. 이제 한번 터졌구나. 이거 대응해보자. 네. 하고 그거 넘기고. 그 다음에 또 터지면 또 넘기고.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큰일만 넘기면은 무조건 되더라고요. 보시는 분들도 뭔가를 하실 때 네. 뭐 터졌다고 예를 들면 뭐 투자를 했는데 대출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왜 대출이 안 나올까? 네. 아유, 이거 누가 투자하라고 그랬어. 이거 괜히 했네. 이 생각 하지 마시고 이제 겨우 한 번 터졌네. 요거 좀만 넘겨보자. 그래서 3번만 넘기면은 무조건 나는 성공한다. 이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3, 4번의 원칙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후회를 덜하고 실패도 무서워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예. 노하우네요. 무조건 3번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 경제적 자유라는 게 예. 사실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월급 플러스 알파 해서 내가 5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치킨 먹는데 부담 없이 오늘 그냥 먹어볼까? 예. 할 수 있는 정도가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예. 우리 이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제적 자유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예. 저 처음에 이거를 숫자로 정의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그걸 투표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자료 월 얼마면 생각하냐라고 하길래 저는 이제 월 1000이면은 좀 엄청 좋겠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댓글을 쫙 보니까 월 2000 부르는 사람, 월 4000 부르는 사람, 그거 보면서 진짜 사람들 도대체 월 4000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나 도대체. 그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걸 느끼면서 사람들마다 정말 기준이 다르구나. 네. 뭐 월 200 쓰시는 분도 있고 월 300 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월 얼마다로 경제적 자유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좀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쉬고 싶은데 그냥 쉴 수 있으면 아무 마음의 어떤 거리낌 없이 쉴 수 있으면은 저는 그 그게 돈 없어도 돼 이러고 쉴 수 있을 만큼의 예. 오늘 쉬어도 돼. 예, 뭐 꼭 오늘 아니고 내가 이제 이번 달은 좀 여태까지 힘들게 달려왔으니까 좀 한 달 정도는 그냥 그러네요. 하고 예. 싶지 않을 때는 안 할 수 있는 예. 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예. 아, 개인적으로 그게 저의 이제 경제적 자유의 잣대입니다. 여러분들만의 경제적 자유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쵸. 목표를 좀 쪼개서 실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가 지금 제가 갑자기 동기부여가 확 된 게 아까 나의 생활 패턴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제가 이제 꿈꾸던 그 카리브해가 바로 거기거든요. 경제적 자유 기준 좀 높으신 것 같은데. 저도 한 3에서 5년 사이에 이 네. 경제적 자유를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 직장인들한테 동기부여 될 수 있는 한마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뭐 3, 4번의 원칙이라고 해서 좀 잘 안 될 거다라는 얘기도 좀 드렸는데 네. 제 강연 클립도 이제 따로 보시면은 아마 제가 3년 동안 했던 것들 쭉 이렇게 나열한 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초반에는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월 2000인데 월 2000에서 월 2500 만드는 건 사실 쉽거든요. 네. 이제 기반이 쌓였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책도 있고 이제 뭐 블로그도 있고. 근데 초반에 월 100만 원 세팅하는 거가 그렇게 어려울 수 없었어요.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언제 그거 다 다르나 이럴 텐데 저도 딱 보면 한 1년 반 정도 동안 막 밑에서 이제 힘들고 투자 한 건 하기도 힘들고 하다가 1년 반 정도가 지나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서 빨리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은 항상 느릴 거니까 네.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네. 그때 이제 저 물 밑에 그 누구죠? 오리. 백조가 우리가 오리, 막 백조. 하잖아요. 그래서 네. 1년 반은 최소한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 꼭 물 밑에서 힘차게 저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 초조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한번 달려가서 3년을 목표로 자신의 카리브해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우리 네. 이제 작가님의 말을 빌어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